안녕하세요. 이광진입니다. 어, 한 이틀 동안 마이스토리를 준비를 했는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좋았고, 왜 이렇게 살았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다행히 PM을 만나서 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았으니까 앞으로 잘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마이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제 꿈은 100억 부자 예술가입니다. 단순히 돈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100억 정도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가 만드는 음악, 또 만들 음악들을 전 세계에 뿌리면서 예술하는 사람들이랑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 가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돈, 시간, 선택의 자유를 원하는 제 마이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6개의 챕터인데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10대, 20대 학창 시절에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던 아이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는데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산층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강남 8학군 압구정동 청담동 속에 들어가면 그 중산층이 아니거든요. 12살 때,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구나. 부자로 살 수 있나? 이런 걸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30대 때는, 이럴 바에는 나 하고 싶은 거 살아야지. 음악하면서 살자 해서 30대를 보냈고, 그리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주식 투자했다가 금융 전문가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친한 후배 작곡가의 돈을 날려먹어서 내 돈 날린 건 괜찮은데 그 작곡가 후배 돈 날려 먹은 게 너무 아쉬워서 그거 갚아주겠다고 금융 전문가 7개 자격증을 따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성기를 느꼈고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벌었지만 다시 또 실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르락내리락을 하다가 PM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내가 PM 비즈니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에 오실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로 제 마이스토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어요. 굉장히 가난하셨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삼남매 장남으로서 아버지는 직업군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직업군인이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뭐, 서울의 뭐, 한 거랑 내용이 비슷해요. 저 당시에 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강남 8학군에서는 무궁화 2개, 무궁화 3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궁화를 하나 더 달아도 우리 집은 저 3층 집에 살 수는 없을 거야라는 걸 12살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빠를 좀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35년 전 얘기인데 그때 5만 원짜리 폴로 셔츠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은 20만 원짜리 티셔츠를 사도 셔츠를 사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당시에는 5만 원짜리 저 셔츠를 입고 온 친구가 전교의 화제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이슈였어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빈부격차를 보고 저도 좀 사달라고. 그게 20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졸라가지고 코엑스에 있는 쇼핑센터를 걸어가는데 와,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5만 원짜리 난방을 사러 가는데 엄마는 위아래 다 합쳐봤자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코엑스 센터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막상 보니까 별로네 하고 안 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절대로 부모님에게 뭘 사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때는 인터넷 인강이 없어가지고 과외 알바도 활발했거든요. 과외 알바, 기타 가르치는 레슨 알바, 그리고 주말마다 이 식장에서 피로연, 음식점 서빙하는 거, 그거 해서 그 당시 돈으로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벌었던 것 같아요. 35년 전이라서 지금으로 치면 3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갖고 싶었던 폴로 난방을 12벌, 색깔별로, 그 다음에 발음 잘못하면 9S 이런 청바지 있어요. 지금도 있을 텐데 9S 그거 12벌, 그리고 반팔, 긴팔. 그 당시 사고 싶었던 건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조금씩은 내려놨어요. 왜냐? 삼남매 키우느라고 아빠, 엄마는 정작 20년 된 옷 입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바를 많이 하면서 자수성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살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음악 해보자 해서 그냥 무작정 출가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돈 몇백만 원 갖고 출가를 해서 영하 7도에서 자기도 하고 화장실에 얼기도 하고 그리고 악기를 다루어야 되는데 건반을 누르면 건반이 너무 차가워서 누를 수가 없을 정도 같은 그런 지하 창고에서 살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고 한 5년 정도 하니까 그때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돈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면 이때는 시간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새벽까지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그래야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왕이면 돈 좀 더 벌어야지 하고 해서 보험사, 증권사 7개 자격증을 따서 2008년부터는 금융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됩니다. 투잡을 했지만 거의 금융업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1년도 안 돼서 1억, 2억, 3억, 4억 이런 식으로 연봉의 세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사고 싶은 거 막 샀고 영수증을 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기 숫자가 잠깐 나오는데 음, 월 9천만 원 이상 번 적도 있고 전국 1등을 찍은 적도 있고 1년 성적을 환산했을 때 탑 4, 한 회사에서 넘버 4로 해서 내 위에 3명밖에 없는 그런 정도 위치까지 다이아몬드 클럽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벌어도 뭔가 허전했어요. 이거 평생 이렇게 일해야 되나? 매달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은 수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 PM처럼 계단처럼 쌓아져 올라가는 자산이 없던 거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중간에 보면 어떤 달은 4,500을 받고 어떤 달은 34,360원을 받았어요. 계약을 못 따면 이렇게 큰 편차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보험사 룰로는 저렇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과 자유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수익을 잘 내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됐다는 그런 약간 정신병이 걸려서 연속적으로 100%, 110%, 150%막 올라가다 보니까 1억 5천, 3억, 7억 5천, 15억 막 이렇게 버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보험사에서 받는 돈 외에 내 주식 투자 수익률로도 많이 버니까 고객들한테도 인정받고 기분도 좋았고 9년간 계산해 보니까 25억 몇천이 나왔어요. 번 것만. 그래서 강남에 61평 주상복합 저 사진 속에 나온 집이 제가 살던 집이에요. 인테리어가 좀 바뀌긴 했지만 저 공간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음악 스튜디오도 내고 그러다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종목 하나를 7억으로 천만 원어치 샀는데 손실 한 번 나니까 너무 돈이 크더라고요. 집을 날렸어요. 아, 그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돈에 대한 갈증, 시간에 대한 갈증, 자유에 대한 갈증,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뭘 해야지 좀 편안하게 사나?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안 하고 고객들 자산 관리만 했어요. 음, 주식 은퇴했으면 얌전히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또 유혹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생을 바꾼다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막 3억 5천 이렇게 버니까, 온 자산을 다 몰빵해서 끌어올 거 다 끌어와서 전부 배팅을 했죠. 그래서 60억까지 만들었는데, 60억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튀기면 330억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시도했다가 빵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절벽으로 내려갔거든요. 다시 한 번 느꼈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구나. 돈을 아무리 벌어도 관리를 잘하고 그걸 운용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나는 아직 그릇이 작은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이때 제가 자신 있으니까 가장 VIP 고객들 7명에게 하시라고 막 해서 투자까지 했어요. 그것도 손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돈, 전 재산 다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그걸 메꿨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제가 열심히 살겠다고 하고 금융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보다 더 전문적으로 자산관리회사 지점장과 세무회계법인 영업이사, 법무법인
협력 전문위원으로 해서 모든 분야를 전부 세무회계 업무까지 관리하면서 법인 대표님들 위주, VIP 위주로 상담을 했어요. 돈은 여전히 억 단위로 버는데, 근데 시간과 돈과 성취감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겼어요. 아, 이거 평생 이걸 해야 되나? 이것도 평생 해야 되나? 나는 조금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나는 언제 진정한 은퇴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됐어요. 타사 국내 A사 회사 좋고 제품 좋아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사업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으려면 보상 플랜이 초반부터 확실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랑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PM이에요. 한 4개월을 분석했는데 이 PM은 자산에 대한 갈증과 시간에 대한 갈증,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갈증, 꿈에 대한 갈증,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또 어떤 뒤통수인가? 나는 더 이상 뒤통수를 맞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4개월을 분석해 본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여러분, 더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하다가 이상하면 나가시더라도 일단 들어오세요. 저 그 4개월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이번 달에 IMM 달고 진짜 달릴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수백 페이지의 분석을 했어요. 이 회사 진짜 괜찮은 건지. 더 이상 사기당하기 싫어서. 그 수백 장의 자료 중에 일부예요. 정말 괜찮아요. 망하지 않을 회사고, 이 망하지 않을 회사가 기적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맨 위에 것만 살짝 보시면, 동종 업계 내 경영 규모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조회기업이 PM이거든요. 국내 법인만 따졌어요. 근데도 상위 25%,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요. 이거는 제가 알아본 자료 중에 뭐 300분의 1도 안 돼요. 믿음을 가지셔도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 페이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PM 비즈니스를 반드시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니까 단순히 여러 가지 제품 좋고 회사 좋고 보상 플랜 좋고 하는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거 외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절대 하지 않을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파리 에펠탑, 라스베이거스의 태양의 서커스 공연 같은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파리만 3번 갔고, 라스베이거스도 2번 갔고, 태양의 서커스도 3번 보고 왔고, 프라하의 다리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왔고, 너무 혼자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 혼자 즐겁게 살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거기다가 제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부모님과의 이별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10년, 15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PM만 한 게 없으니까 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 가족을 만날까? 예. 아주 옛날에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동생들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이 가족들을 만나고, 어, 아빠, 엄마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때는 다시 태어나면 20살 이전부터 정말 정신 차려서 제대로 집안 일으켜서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다시 만나요. 다음 생에서는 제가 훨씬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생들한테는 너무 고마운 게 시집 갔어요, 둘 다. 근데 제가 그 15억 날렸을 때 폐가망신하고 그랬을 때 그때 느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돈 1,000만 원 빌리기가 어렵더라고요. VIP 고객 수익 많이 내줬을 때는 너무 고맙다고 이광진만한 사람 없다고 했는데 막상 돈을 날리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이런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제 동생은요 시집 갔는데 매제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자기들 아파트 대출 담보대출 받아서 제가 급하게 메꿔야 될 몇 억들을 부모님과 여동생들이 메꿔줬어요. 매제들과 함께. 그때 느꼈어요. 내가 가족이 아니어도 이 사람들은 평생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이니까 당연히 갚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잘해주는 거 외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자랑할 만한 아들, 그리고 믿음직한 오빠, 그리고 나 자신은 부자의 sel과를 살아서, 그래, 가장 소중한 건 나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 그래, 알았어. 내가 PM 해서 돈 벌어줄게. 너 음악 할 수 있게 해줄게. 광진이가 광진이를, PM 하는 광진이가 음악하는 광진이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 관계가 중요하니까 친구든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 들으면서 같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도 고맙다는 얘기 들을 때 있어요. 아주 적어요. 음. 아예 돌아가시거나 연금을 타시거나. 근데 너무 길고 그 고맙다는 말을 듣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PM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신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품을 전해줬는데 제품력으로 내일 이거 뭐냐고 얼마면 돼? 원빈 대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얼마면 되냐고 어디서 사냐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아, 이런 거구나. 이거 진짜 할 맛 나네. 웃돈 주고 팔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가에 파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오케이. 내가 125살 때쯤에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니까 앞으로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나와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저 세상으로 갈 때 내 주위에 고맙습니다. 이광진 사장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간관계로는 나온 것처럼 누구에게 인정받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전반전 생각해 보니까 5대2로 뒤진 것 같더라고요. 한 골 넣고, 한 번 성공하고, 세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실패하고. 전반전은 5대2로 지고 있는데요. 축구로 치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어,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질 것 같지 않아요. 5대1로 지고 있으면 4골 넣으면 되고 또 한 골 먹으면 6골 넣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PM에서 5골, 6골, 7골, 10골 넣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회사 좋고 제품 좋은데 솔직히 이건 운인 것 같아요. 저희 그룹 팀 너무 좋잖아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본질을 알고 이렇게 차근차근 윤리적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일에선 성공했지만 삶에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는 일에서도 성공하고 삶에서도 성공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나만큼 간절한 팀원들이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속꼬리보다 닭머리라는 옛말이 있는데 저는 이건 틀린 것 같아요.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닭머리가 되면 그건 닭이에요. 잘해봐야 그거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소꼬리에 달려 있으면 소꼬리에서 등으로 가고 머리로 가서 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힘들어도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PM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분석해도 이거만 한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오실 분들, 저희와 합류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기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성공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면 현재의 직업과 환경을 꼭 바꾸시길 바래요. 저 직업 많이 바꿨는데 정말 직업과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간절하게 노력해서 딱 1년만 열심히 했을 때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전력 질주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돈 때문에 못 사고, 가고 싶은데도 돈 때문에 못 가고, 하고 싶은 공부도 돈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PM을 꼭 알아보세요. 저한테 오셔야 하지만 저한테 안 오셔도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PM을 좀 알아보세요. 이 PM이라는 도구는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다른 차별성이 있어요. 꼭 알아보세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PM을 해야 되고 어떤 팀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면서 PM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행운하죠. 저희 팀에 오시면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으니까 부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이스토리 마치겠습니다.